예, 안녕하세요. 정책학의 테마 7, 정책의 유형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파트고요. 요거는 앞에 있는 다원론과 엘리트론의 연장이에요. 다원이 맞다, 그다음에 엘리트가 맞다. 한마디로 민주가 맞다, 비민주가 맞다. 양분 논적 논쟁, 소모 논쟁이거든요. 요걸 종식시킨 게 이제 로이의 유형론이에요. 여태까지는 사회 구조가 더 중요해요. 사회가 평등하냐, 불평등하냐에 따라서 정부 정책이 달라지는 거니까. 됐지? 이게 달랐는데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책이 달라지면은 그 정책 과정이 달라져요. 오히려 정책이란 정부 정책이 더 독립 변수가 돼버리고 여기에 따라 결정이나 집행 과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미국 사회가 민주인가 비민주인가 이런 논쟁은 종결이 돼버려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규제주의가 규제 정책이 훨씬 다원적이에요. 재분배는 엘리트에 가깝고요. 그 사이에 껴있는 배분 정책은 중간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배분 성격이 설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나온 게 로이의 유형론이에요. 그렇지? 어차피 로이는 결정과 집행 과정이 사실 저는 결정 과정을 배웠는데 결정 과정 달라지면 집행도 달라지겠죠. 어쨌든 시험에 이렇게 나왔고요. 리플리와 플랭크리는 집행의 난이도가 달라진다고 그래요. 이따 보겠지만 배분 정책은 수혜자뿐이죠. 피해자는 일반 국민인데 내가 내는 세금이 누구한테 가는지 잘 몰라요. 이러니까 피해자와 수혜자가 직접 대결할 이유가 없어요. 반면에 규제는 피해자와 수혜자가 명확하고 승자 패자가 바뀔 수 있거든요. 이 갈등이 심하고요. 재분배가 갈등이 제일 심해요. 왜? 가진 자가 피해자고 못 가진 자 계급 대립이잖아요, 지금. 걔가 제일 심합니다. 이따 그래서 두 번째가 배경보제, 배경보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제일 먼저 공부할 것은 이제 학자별로 유형을 정리해야 돼요. 대부분 규제, 배분, 재분배는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하면 되는 겁니다. 루이는 구성이 들어가고요. 리플리 프랭클리는 규제를 경쟁과 보호로 갈라요. 알몬드 포웰은 재분배 정책이 사라졌죠. 사실 재분배 정책은 배분 정책 중에서도 특정 계급에 가는 효과거든요. 이것 때문에 여기는 재분배 정책이 있는데 로이의 분류가 비판을 받습니다. 배분 정책은 누구한테나 갈 수 있는 정책이고 재분배 정책은 특정 계급에게 들어가는 정책인데 한마디로 배분 정책의 효과인데 이거를 별도로 분류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비판을 받는 게 로이의 분류거든요. 어쨌든 알몬드 포웰은 배분 정책이 있고 재분배는 배분 정책 효과로 봐버려요. 대신에 누가 들어왔어? 상징과 추출이 들어왔죠. 그래서 뭐 아몬드 상추, 알 상추 막 하시더라고요. 살리스베리는 자율 규제가 들어와 있죠. 규제 배분 재분배에다가 그래서 웬만하면 규제 배분 재분배는 있고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하시면 될 겁니다. 학자가 4명이 나올 건데 오늘은 로이 위주로 볼 거예요. 리플리와 프랭클리는 중요한데 이건 심화로 돌릴게요. 자, 원래 로이가 64년도에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는 미국이 민주가 맞다, 비민주가 맞다, 너무 양분 논쟁, 소모 논쟁이었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은 좀 더 다원적이고 어떤 정책은 좀 더 엘리트적이라는 거야. 이걸 설명하려고 갖고 왔던 겁니다. 목적이 명확했어요. 그러니까 정책을 가르는 게 문제가 아니었고 이걸 가지고 다원주의다, 엘리트다 이런 논쟁을 끝내려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다 74년도에 하나 더 들어와요. 72년도에. 이게 바로 구성정책이에요. 구성정책. 차이가 있다면 배분, 규제, 재분배는 일반 국민들에게 영향을 줘요. 근데 이 구성정책은 일반 국민과 별 관련이 없어요. 정치권이라든지 정당과 관련돼 있는 거지 일반 국민들한테는 별 관련이 없기 때문에 왜 이거 있다고 해서 피해자가 나온 것도 아니고 수혜자가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로이도 크게 강조하지 않은 정책이에요. 어쨌든 네 가지가 나오니까 갈라봐야 되겠죠. 어떤 정책은 전체 영향이야, 환경에. 전체 영역에 어떤 정책은 그 개별 사례 영향을 줘요. 그치? 환경이라는 건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는 전체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개별 행위라는 거는 그 관련자들만 영향을 준다는 거고요. 강제력이 있는 게 직접적이고 강제력이 없는 게 간접적이에요. 분배 정책은 교육은
재화 배분이거든요. 배분 정책. 원래 배분 누가 해야 되냐? 시장이 해야 되는데 시장이 재화를 못 만드니까 시장이 안 만들고 정부가 만들어요. 이런 것들. 자, 이런 재화 만들어서 그 영역에 주는 겁니다. 교육 정책은 교육 관련자들한테, 문화 정책은 문화 관련자들한테. 그치? 이거 안 받는다고 해서 강제력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책이 개별적으로 갈라지고 강제력이 없어요. 간접적이고요. 반면에 규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학 규제는 의사와 약사한테, 환경 규제는 환경 오염과 관련돼 있는 그 공장들한테 개별적이란 말이야. 그리고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이에요. 반면에 구성 정책은요, 어떤 게임을 하기 위한 룰이야. 선거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공무원들의 봉급 어떻게 줄 것인가, 그지?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큰 영향이 있는 건 아니고 특정 계급이나 특정 집단에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러니까 국민들의 그냥 환경에 관련돼 있는 거고 국민들에겐 구속력이 없겠죠. 간접적이야. 반면 재분배 정책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만들어지면은 특정 계급은 수혜자가 되고 특정 계급은 피해자가 되고 국민 전체와 관련돼 있어요. 그리고 이건 구속력이 있다는 겁니다. 직접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갈라요. 적용 영역이 어떤 특정 영역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인가 아니면 구속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나오는 게 배분 정책인데 이따 볼 겁니다. 하나씩 다 본 다음에 표를 볼게요. 규제부터 볼게요. 규제는 특정 계급, 특정 애들한테 권리와 의무를 권리 제한 의무를 부과해요. 대신에 다른 애들이 이득을 봐요. 의학 규제라면은 어떤 법이 만들었을 때 의사가 규제 피해자가 되고 약사가 수혜자가 돼요. 수혜자와 피해자가 명확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약 규제라면 한약사와 양약사, 환경이라면은 어떤 소비자들과 또는 기업들 딱 명확하게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비용 부담자도 특정돼 있고 수혜자도 특정돼 있다는 것은 둘이 합쳤을 때 제로섬이란 소리야. 비용 부담자가 마이너스고 편익 수혜자가 플러스일 거니까요. 그리고 그들의 관계는 대등해요. 대등하다는 거야. 그리고 영원히 그 약사가 피해자고 의사가 수혜자가 아니라 다음 법이 개정되었을 때는 약사가 수혜자가 될 수도 있고 의사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의약 분업할 때는 약사와 피해자가 싸웠지만 어떤 오염물질을 규제하니까 약사와 의사가 한편이 돼가지고 그 오염물질을 제조하는 공장과 또 싸워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그들의 관계가 수평적이고 영원히 우리 편, 영원히 우리 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정책별로 막 게임의 당사자가 막 달라지는 거야. 또 미리 수혜자, 피해자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정책, 법률이 정해져 봐야지 요번에는 누가 수혜자구나, 누가 피해자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제로섬 게임이라는 건 갈등이 심하다는 소리고요. 정책이 오래 못 가겠죠. 또 그 다음에 정책이 바뀌고 법이 바뀌었을 때는 또 수혜자, 피해자 구조도 달라져요. 그래서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정책이 결정될 때, 법안이 만들어질 때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별로, 규제 유형별로 계속 관계가 달라지죠. 한마디로 다원주의 과정이란 소리예요. 그지? 누가 수혜자다, 누가 피해자다, 관계도 아주 불안정하고, 또 피해자가 존재하니까 그 정책이 오래 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권력 관계, 관계 문제야. 관계도 안정성이 낮고, 그 다음에 정책도 안정성이 낮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존재하니까. 반면에 여기 있는 재분배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재분배는 재활 배분했는데 잘못 배분된 거야. 특정 계급에게 너무 많이 가버린 거야. 불평등해지니까 국가가 뺏어가지고 약자한테 다시 나눠준다고 해서 재분배예요. 소득 재분배거든. 그래서 2차 배분이라고 그러고요. 이건 가진 자가 피해자가 되고 못 가진 자가 수혜자가 돼요. 이건 처음부터 정해져 있어요. 아래 위의 게임이야. 아래 위의 게임이다 보니까 계급 간의 갈등이라고 그러고 처음부터 누가 수혜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갈등은 되게 심해도 권력 관계는 고정돼 있어요. 그렇지? 이런 것은 가진 자 계급의 대장, 못 가진 자 계급의 대장, 그리고 누가 중요하냐면 대통령 같은 엘리트의 생각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엘리트주의 정책이라는 겁니다. 일반 대중이 참여해서 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엘리트 계급들이 정한다는 겁니다. 이게 또 피해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진 자가 피해자잖아 지금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겠죠.
권력 구조는 고정돼 있지만 정책의 안정성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됐지? 읽어보시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사회 간접 자본 같은 거는 국가가 재화 만들어서 누구한테나 쓰게 만들어 주는 거고, 피해자는 누구다? 그냥 일반 국민들이 세금 내는 거예요. 내가 내는 세금이 어느 사회 간접 자본에 쓰이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보조금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드리고, 이런 건 가진 자 돈이 아니라 그냥 국가 재화를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반면 임대라든지 부의 소득세라든지 이건 주로 가진 자만 수혜자고, 못 가진 자만 수혜자고, 가진 자들은 누진세 같은 것들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둘이 비교됩니다. 그래서 아래 위로 갈라진 층이 아니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물론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사회 간접 자본이 어떤 지역에 설치되었을 때는 그 지역 사람들이 수혜자겠죠. 근데 처음부터 그 지역 사람들이 수혜자로 정해진 게 아니야. 게임 속에서 서로 먹으려는 포크배럴 로그롤링 속에서 그 지역이 수혜를 본 거지, 처음부터 못 가졌으니까 네가 수혜자다 하고 정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됐지? 자, 반면에 배분 정책이에요. 배분 정책. 이거는 국가가 재화를 만들어서 나눠주는 겁니다. 원래 시장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국가 세금 걷어갖고 특정 재화 만들어가지고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거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어떤 지역에서 금방 말씀드렸지만 다리 건설되었다 받았다면 그 지역이 게임에서 이긴 거예요. 근데 설사 게임에 지더라도 그 진 사람이 비용을 부담한 게 아니에요. 그냥 국민들의 세금인 거지. 됐지? 그래서 국민들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나눠주는 1차 배분이다. 교육은 교육대로, 교육 안에도 대학 교육은 대학 교육대로, 고등은 고등대로, 중학은 중학대로, 초등은 초등대로 다 갈라져요. 다 갈라지고 서로 연계 없이 개별적으로 처리되는 거야. 이러니까 교육 자금에 얼마가 있다면 서로 먼저 먹으려고 달려들까 안 달려들까? 달려들겠죠. 교통도 마찬가지고 뭐 건설도 마찬가지야. 어느 지역에 다리 건설할 거야. 그럼 다리 건설비가 있는데 서로 먼저 먹으려고 달려들다 보니까 어느 지역이 이겨버린 거예요. 이게 서로 이기려는 포크배럴이야. 됐지? 근데 어느 정도 게임이 룰에 정해지면은 게임의 룰이 올해만 그 예산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 지금. 룰이 정해지면은 SOP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서로 나눠 먹는 방식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 혼자 이런 정책을 통과시키기 어렵다면은 다른 국회의원들과 연합을 해서 예를 들어 교육위원회가 교육위원 표만 갖고는 이런 정책을 통과시키지 못하죠. 그럼 국방위원회라든지 교통위원회와 연합을 해갖고 서로 표를 교환하는 거야. 내가 너를 밀어줄 테니까 너도 나를 밀어주라. 이걸 로그롤링, 상호 협력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분명히 승잔순재, 어떤 지역이 먹든 어떤 정책이 만들어진 승자는 있지만 패자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패자는 일반 국민들인데 각출의 세금 냈기 때문에 내가 낸 세금이 어느 정책에 쓰여진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이러니까 내가 누구하고 싸워야 될지 알 수가 없죠. 정면 대립이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패자는 별 관심이 없고 승자들만 관심 있다 보니까 수혜자 중심이 되는 거고, 전부 수혜자야. 설사 게임에 지더라도 마이너스는 없어요. 못 먹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거는 합쳤을 때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난제로섬 게임이라고 그래요. 또 이 정책은 대통령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교육은 교육부 관련들, 교육 관련 공무원들, 교육 관련 국회 상임위원들, 교육 관련 이익단체들, 그지? 뭐 초등 관련 이익단체들, 육아는 유아단체, 육아 관련 이익단체들, 또 어떤 교통개발이면 교통개발 관련 이익단체들이 서로 갈라먹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이 아니라 하위 부서들이 특정 이익단과 하위 정부 형성해 가지고 특정 정책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하위 정부 할 때 배울 겁니다. 자, 소수가 지배하니까 엘리트면이 있어요. 근데 소수가 모든 걸 지배하는 게 아니라 소수가 특정 정책만 지배하니까 다원주의 면도 있다는 거야. 이 배분 정책이 설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다원주의가 맞다, 엘리트가 맞다 이런 논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는 게 로이의 목적이었어요. 됐죠? 근데 문제점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분배 정책은 국가가 재화를 배분하는 건데, 이거는 특정 재화를 특정 계급에 배분하다 보니까 재분배 정책은 배분 정책 효과에 불과하다. 이렇게 설명할 때도 있고요. 또 모든 정책을 다 품지 못해요.
규제, 배분, 재분배 말고도 되게 많은 정책이 있는데 이런 정책을 품지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 누가 추가된다? 구성정책이 추가돼요. 72년도에. 근데 이 사람은 이 구성정책에 대해 특정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것이 어떻게 재화를 배분할 것인가 게임의 룰을 만든 정책이다. 그래서 정책 위의 정책이다. 상위 정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 게임을 하지 않았어요. 게임을 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었다. 누구한테나 똑같을 거니까 총체적이다, 권위적이다. 이것 때문에 누가 수혜자인지 피해자인지 갈라지지 않기 때문에 일반 대중은 무관심하고 온리 정당이나 정치권들만 관심이 있다. 딱 이 말만 합니다. 이러니까 별게 없죠. 그래서 사례만 주로 나올 텐데 정부기구라든지 선거구라든지 공무원의 연금 모수라든지 이런 거 정해졌을 때 누가 어떤 국민이 수혜자고 어떤 국민이 피해자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이것들. 이게 구성정책이고 상징과 비교해 놨는데 구성정책이 이거는 학자가 다르지만은 구성정책이 어떻게 게임을 할 것인가 게임의 룰이라면 게임을 했을 때 수혜자 피해자가 나온단 말이야. 이걸 무마시키는 게 알몬드 포엘의 상징이에요. 떠받쳐 준단 말이야. 그래서 알몬드 포엘 할 때 배우겠지만은 구성정책과 상징정책을 서로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정부기구라든지 선거구라든지 공무원 군인의 연금 모수라면은 구성이지만 국경일 애국가 4대강 사업이 나왔어요. 나는 4대강 사업이 배분 정책인 줄 알았는데 이게 상징 정책이더라고요. 축제, 월드컵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상징으로 들어갑니다. 좀 써놨으면 좋겠고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것들 그다음에 공무원에는 군인도 있어요. 군인으로 나온 것도 있으니까 공무원과 군인으로 할게요. 공무원과 군인의 연금과 보수. 그다음에 축제 기념일 이것뿐만 아니라 월드컵과 그 올림픽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로이의 분류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